리움에서 열리고 있는 마우리쪼 카텔란 개인전 리뷰, 한참 지각 리뷰인데요. 아직 전시 기간이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아서 리뷰로 다룹니다. 전시가 올해 1월부터 7월 16일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. 제가 마우리쪼 카텔란의 그 바나나 소동에 대해서는 한번 다룬 바 있죠. 근데 전시 리뷰를 제가 다루진 않았어요. 리움에서 마우리쪼 카텔란이라는 거물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전시를 열고 있다 보니까 예약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. 그래서 세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. 그리고 공중파 뉴스에서 이 표를 구하지 못해서 안표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, 표를 구하려면 그 2주 전 예약이 다 이게 매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주 이후의 전시를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마저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는 맨 처음에 2주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약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자정, 밤 12시쯤 됐을 때 접속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딱 들어갔더니 다 매진이에요. 근데 알아봤더니 2주 전 오후 6시에 접속을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후 6시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부 다 했죠. 근데 예약이 안 된 적도 한 두어 번 있고요.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마우리쪼 카텔라는 그 2000년도 전후에 그 주목받았던 작가여서 제가 평론가 생활을 막 할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어요. 대단한 신선감을 주고 반제도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신선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낸 그 단행본 책 내지는 그 연재물에서 연재의 그 도판으로 몇 차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. 반제도적인 농담 혹은 통쾌함을 주는 작업이 이 마우리쪼 카텔란 작업이어서 기질적으로 봤을 때 곧또래 20대나 30대 사람들한테, 관객한테 특히 그 센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어떤 점에서는 세대 특정적인 호감도가 높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후 세대, 그 이전 세대 때 감동을 못 받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. 작업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 작업 정말 재밌다라고 느낄 만한 작가가 마우리쪼 카텔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럼 이번 2023년도 국내 전시, 그 리움 전시는 어떻게 봤느냐, 제 경우. 전시장에 가봤더니 구작,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더 된,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한 초반까지 작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. 근데 전 마우리쪼 카텔란 작업을 실물로 본 적이 아마 해외에 나갔을 때 있긴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전체를 다 본 건 처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도판으로만 봤죠. 이미 저한테 너무나 충분히 익숙한 작품들이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도판하고 실물하고는 다르지 않냐.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습니다. 마우리쪼 카텔란 작품은 그러니까 유머 코드가 높은 작업이어서 도판으로 보나 실물로 보나 그 편차가 결코 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따라서 뉴스 보도,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게 화려하게 이 작가에 대해서 이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디어의 화려한 수사법을 제외하고 작품을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실물을 직접 봤을 때 감동이 더 이게 배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후로 2000년대 이후 그 후로 마우리쪼 카텔란한테 눈에 띌 법한 신작은 거의 부재하거든요. 잇따라면 그 밀라노의 증권거래소 앞에 있는 이 러브라고 손가락 5개 가운데 손가락을 빼고 나머지 손가락을 자른 작품이 있어요. 그러면 퍽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좀 재밌는 조형물이 있고, 그래서 아마도 마우리쪼 카텔란은 이게 자기한테 한번 각인된 대표작을 갖고 패키지처럼 여러 나라를 순회하고 있지 않을까,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마우리쪼 카텔란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히틀러가 무릎을 꿇고 속죄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갖다가 조형물로 만든다든지, 다람쥐의 자살, 다람쥐가 이제 관자놀이다 권총 쏴서 자살하는 장면도 있잖아요. 그리고 미술관 바닥을 아예 뚫어버리는, 뭐 이건 정말 미술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일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는 그 후련함이 있거든요. 제도권 미술에 관행하고 예의가 있는데 그 관행하고 예의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런 제도권에 대한 전복 때문에 차별성을 얻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악동 같고 반제도적인 유머의 밀도가 높은 작업을 그동안 많이 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시대 미술 작품하고 대등하게 놓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이런 작업의 그 한계라면 뭐냐면, 하면 센 이미지로 이제 반복적으로 각인된 작가는 그 다음에도 더 센 작업을 내려고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. 더 센 작업에 대한 아무튼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 한 사례가 그 강박의 연장이 아트페어에 그 일반 바나나 하나를 출품한 다음에 작품 가격으로 1억 5천만 원을 낸 사건이 있었잖아요. 좀 그게 아마 이런 센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강박이 만든 소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누군가가, 어떤 유명한 작가가 이게 한번 이게 신화되는 순간 모두가,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든 사람이 가치가담을 해가지고 작품을 클리셰로 만들어버리거든요. 클리셰가 이렇게 진부하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작품이 진부한 감동으로 눌러앉게 돼버린다고요.
그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트페어에 바나나를 아마도 장난으로 1억 5천원에 출품을 했을 텐데 돈 많은 사람이 그걸 구입하는 일이 있었잖아요. 그런 순간이 작품이 클리셰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분이 돈이 많아서 구입을 했겠지만. 마우리쪼 카텔란 리뷰에 대한 결론, 안표가 나도는 카텔란 전시의 관람 팁을 드리자면 2주 전 자정이 아니라 오후 6시에 6시 한 5분 전에 리움 예약 사이트에 미리 대기하고 계십시오. 그러다 6시가 정각이 딱 되면 그때 예약 버튼을 딱 누르세요. 그러면 대기가 한 150 몇 번 대기? 뭐 이런 식으로 떠요. 그래도 한 8분 정도 지나게 되면 자기 순번이 돌아옵니다. 그러면 시간대 정해가지고 전시 볼 수 있어요. 마우리쪼 카텔란은 센 작업으로 한번 각인된 작가이기 때문에 더 센 작업에 대한 강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반제도적인 미술 작품이 주는 그 성격 때문에 20대, 30대한테 호소력을 갖고 있는 세대 특정적인 호소력이 높은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. 이번 리움 전시 같은 경우 뭐 즐겁게 본 작품들이 출품되긴 했지만 20년도 더 된 과거작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서 제 개인한테는 큰 감동을 주진 못했습니다. 하지만 마우리쪼 카텔란 처음 접하는 관객이라면 충분히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2주 전 오후 6시 예약.